자, 지금부터 중단원 마무리,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단원 중단원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유리식 계산이네요. 선생님 항상 강조했듯이 유리식 계산은 인수분해 잘 해야 되고 거기서 더하기나 빼기는 통분 활용하고 그 다음 곱하기나 나누기는 곱하기 취하고 역수관계 이용해서 약분을 이용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4번 빠르게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를 x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1이고 더하기 뒤에 거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3분의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x 더하기 3분의 통분 x 빼기 1이고 요 놈한테 앞에 부분한테 필요한 거는 x 빼기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뒤에는 그대로 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분의 위에 부분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니까 끝까지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답은 뭐가 될 거다?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번 문제는 x에 x 마이너스 1분의 3x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x 빼기 1분의 2가 되겠죠. 그럼 통분하면 x에 x 빼기 1분의 앞에 거는 3x 더하기 1 그대로 뒤에 거는 마이너스 2x가 되고 x에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1이 남을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곱하기는 선생님 얘기했듯이 인수분해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이고요. 위에는 2x 마이너스 1 곱하기 이 부분은 인수분해하면 2, 1, 1,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2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이고 위에 부분은 x 더하기 4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없애보면 이렇게 없애고 이 부분 없애고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2분의 뭐가 나올 거다? x 더하기 4가 나올 거라는 거 됐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x 더하기 2 x 더하기 3이 되고 인수분해 위에 거는 x 빼기 2 x 빼기 3이고 나누기는 역수를 취해서 바로 정리해 버립시다. 그래서 x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따라서 답은 우리가 정리하면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3분의 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번 문제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니까 자,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1에 더하기 1은 자, 우리가 좌표평면 한번 그려보면요. 어떻게 그려진다? 정근선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 정근선이 아니죠. 좌표평면은. 그 다음 정근선은 이제 많이 빨리 찾아져야 되죠. 중단원 정도까지 풀었으면. 어떻게 구한다? x는 마이너스 2 될 거고, 그 다음 y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표시를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1이 되겠죠. 그래서 음수니까 어디를 그려야 된다? 이렇게. 자, 여기는 어디를 지나가지 생각해보면 x에 0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라는 값이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정의역과 치역과 정근선을 구하면 정근선부터 구하면 x는 마이너스 2, y는 1이니까 이제 정근선 구했으면 정의역하고 치역은 쉽게 구하겠죠. x 바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 바 y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모든 실수를 붙이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안 붙이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전제 조건 자체가 실수라면 굳이 안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모든 실수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번 문제는 어떻게 푸냐? 귀번역으로 항상 선생님이 말을 바꾸랬죠? 그러면 2x 빼기 8을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두 번 2x 마이너스 6 빼면 마이너스 2 따라서 목 적고 x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보면 여기 2번을 그릴까요? 자, 2번은 똑같이 좌표평면 먼저 그려주고 이렇게 그리고 x가 정근선 3. 자, 그 다음에 y는 2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3이고 2가 되겠죠. 음수니까 어디다 그린다? 이렇게 그릴 거고 음수면 이렇게 그려 나갈 거죠. 됐죠? 그러면 정근선도 다 찾았고 해보면 정근선은 x는 3, y는 2. 정의역은 x바 x는 3만 아니면 되고요. 치역은 뭐가 될 거다? y바 y가 2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아까 유리식 혹은 무리식 형태는 유리화 형태를 구하거나 할 건데 여기 보면 모양은 똑같지만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뭐를 하는 게 좋다? 통분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각각을 유리화를 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통분을 시키면 앞쪽에는 루트 a에 빼기 루트 b에 루트 a가 곱해지는 거고 뒤쪽에는 루트 a 더하기 루트 b에 루트 b가 곱해지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a 빼기 b분의 여기는 뭐가 날아간다? 이렇게 날아가네요. 없어지겠죠? 가면 a 더하기 b가 남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에 이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선생님이 가르쳐 줬던 거 꼭 기억하면서 이렇게 묻고요. 그 다음 뭐가 될 거다? 좌표평면을 하나 그려주면 자, 하나 그리고 여기를 그린다고 하면 3,2에서 시작을 하고요. 3,2 찍고 여기가 음수, 여기가 양수니까 어떤 식으로? 음수, 양수 이런 식으로. 그 다음 y절편을 표현을 해주면 좋을 거니까 이 자리는 2 더하기 루트 여기가 3이었고 여기가 2였으니까 x에 0 넣으면 루트 3이 되겠네요. 이 자리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면 그림에서 정의역은 x가 얼마 이상 집합으로 적어줄까요? 여기서 x바 x는 3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치역은 y바 y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그래프로 해결하면 제일 좋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루트 6으로 묶어주면 6에 x 더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1. 그래서 선을 그려주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콤마 마이너스 1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수? 양수 음수니까 양수 음수 어디로 가야 된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체크를 하고 뭐 y절편 지나는 점을 0 넣으면 여기 0 넣어버리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 정도 지나갈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이 정의역은 x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상 그 다음 치역은 y바 y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1 이하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보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를 구했다? 이 식을 정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등호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좋다고 했었냐면 최성배수를 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뭐를 곱할 거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를 곱할 거고요. 여기 양변에도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를 곱해버릴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쪽은 둘이 곱한 거니까 a에 x 더하기 2가 남고 마이너스 b에 x 더하기 1이 남고요. 요걸 정리하면 4가 남죠. 자, 그럼 여기서 수치대입법을 써도 되고 뭐를 써도 상관없다? 뭐 계수비법을 써도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정리를 한번 해보면 a 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x 더하기 2a 마이너스 b는 4이므로 우리는 a 빼기 b는 0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 2a 빼기 b는 얼마가 될 거다? 4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을 해보면 빼면은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니까
a는 4가 되고 b도 4가 된다는 값을 쉽게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y는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a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에 이동하면 함수 y는 x분의 1의 그래프와 겹친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 한번 알려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여기서 포인트를 한번 알려준다면 어디가 될 거다? 여기가 될 거죠. 1인비트. 평행 이동할 때는 선생님 1이 항상 바뀌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를 여기로 평행 이동할 거니까 선생님은 모양 바꿔놓고 정근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겁니다. 항상.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2x 더하기 a는 x 더하기 1이니까 두 번 들어가면 2x 더하기 2고 빼면 a-2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y는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a니까 우리는 몫을 줬고 x 더하기 1분의 얼마다? a-2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항상 강조했던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 거다? a 빼기 2라는 값이 1이 돼야 되고 a는 얼마입니까? 3이 된다는 것도 일단 찾아졌습니다. 간단하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의 정근선을 한번 보면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2죠. 그럼 이하가 어떻게 옮겨진 거냐면 y는 x분의 1의 정근선은 x는 0이고 y는 0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정근선은 뭐를 할 수 있다? 평행이동을 알려준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내가 처음으로 이쪽 오른쪽 y는 x분의 1의 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근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선생님은 활용을 많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자리가 x축 방향으로 b만큼 여기는 c. 따라서 한 번 더 정리하면 a는 3이고요. b는 1이고요. c는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y는 x 더하기 c분의 ax 더하기 b에서 정근선을 찾으라고 했을 때 분모 거에서 하나 찾고 어디 거에서 이렇게 세로로 하나 찾으면 된다고 했죠. 그럼 요놈의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c고 y는 a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랑 똑같아야 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린 게 오른쪽 그래프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정근선은 x는 2고요. y는 1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x는 2랑 뭐랑 y는 1과 같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뭐가 돼야 된다? a는 1이 돼야 되고 c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뭐? b를 찾으러 갈 거면 항상 그래프에서 뭔가 특징을 하나 더 주죠. 어디를? 여기 왜 표시해놨을까요? y는 1이고 여기는 왜 표시해놨을까? 얘는 지나는 점이죠. 그러면 0,2가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는 식을 만들어 보면 a가 1이니까 x, b 모르니까 b, c가 얼마 나왔죠? 마이너스 2가 나왔죠. 그럼 여기다 뭐를 대입할 수 있다? 0,2를 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도 이 정근선의 방정식이나 이런 지나는 점들을 활용하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는 마이너스 2분의 넣으니까 b. 따라서 b는 얼마가 될 거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a는 1이었고 b는 마이너스 4였고요. c는 얼마가 될 거다?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8번은 우리가 배웠던 역함수에 대한 공식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fx는 뭐라고 했냐면 x 더하기 a분의 3x 더하기 b고요. 그럼 f 인버스 x는 선생님이 가르쳐 줬던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그 다음 x 더하기 b 그대로 밑에도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가 뭐 할 거다? 같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면 된다는 얘기네요. 맞나요? 자, 그랬을 때 무슨 그래프가 여기 fx 그래프가 뭐를 지난다? 4,1을 지난답니다. 그러면 fx를 완성하면 x 빼기 3분의 3x 더하기 b니까 여기다가 뭐를 대입? 4,1을 대입합시다. 자, 그럼 대입하면 f의 4는 1분의 4 넣으면 12 더하기 b가 될 거고 이 값이
2가 될 거니까 b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4, b는 얼마? 마이너스 10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무리식에서 무리수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건데 x는 지금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 더하기 1이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유리화를 시켜주면 루트 2 더하기 1이고 여기는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1 될 거고 요거는 3 더하기 2루트 2가 될 겁니다.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계산할 줄 알죠? 그렇게 계산하고 요 부분은 선생님 아까도 설명했듯이 부호만 다르니까 이거는 뭐 한다? 통분한다는 표현보다는 통분하는 게 낫겠죠? 유리화를 하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되고 위에는 요거 두 개 제곱 똑같은 거 더하기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럼 분모는 x 빼기 1이고요. 위에는 x 더하기 2루트 x 더하기 1이고 뒷부분은 x 마이너스 2루트 x 더하기 1입니다. 그럼 이렇게 없어질 거니까 x 빼기 1에 얼마 남죠? 2x 더하기 2가 남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입합시다. x 값을 요거 대입하면 밑에는 2 더하기 2루트 2가 되고 위에는 2에 대입을 해보면 6 더하기 4루트 2 더하기 2가 돼서 요놈은 8 더하기 4루트 2죠. 밑에는 얼마다? 2 더하기 2루트 2가 될 거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약분을 한번 해보면 정리하러 갈게요. 약분하면 루트 2 더하기 1분의 여기는 4 더하기 2 루트 2가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면 유리화를 시켜보면 루트 2 마이너스 1 위에도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정리 한번 하면 분모는 1이고요. 위에 곱하면 4 루트 2 그 다음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아니면 선생님 계산이 틀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뒷부분이 여기가 이상하네요. 4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곱했으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2루트 2네요. 그럼 정리하면 2루트 2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처음부터 복잡하게 넣는 것보다는 유리화를 해서 정확한 식에다가 간단한 식에 넣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봅시다. 자, 10번 문제나 여러분들 아까 앞에 있는 유리함수의 그래프 가지고 문제 노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유리함수는 정근선의 방정식으로 갖고 놀면 문제가 조금 수월하게 풀릴 거고요. 무리함수는 시작점, 그 다음 부호 형태를 갖고 놀면 좀 쉽습니다. 그리고 무리함수의 그래프에서도 똑같이 시작점이 주어지면 땡큐, 그 다음 지나는 점도 있으면 더 땡큐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이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0이 원점이 0, 0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시작점이 뭐를 알려준다? 선생님은 평행이동을 알려준다고 했었죠. 그럼 잘 보세요. 첫 번째 0,0을 지나니까 대입을 하면 얘는 루트 b 더하기 c는 0이 되고요. 두 번째 이 형태가 평행이동한 점이니까 이 식을 루트 a의 x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c로 바꿔놓으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c는 마이너스 2가 될 거란 얘기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a는 뭐랑 같다? b가 같고 c는 마이너스 2랑 같습니다. 자, 그럼 두 개를 연립하면 뭐가 나온다? a는 b랑 같고 c는 마이너스 2니까 루트 b는 넘어가면 2고 b는 4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a도 4가 되고요. c는 얼마가 될 거다?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그래프를 분석만 잘한다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시작점 찾는 문제 평행이동 얼마만큼 했는지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11번 문제가 있습니다. F3은 5를 만족시키는 함수가 있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놈의 역함수를 gx라고 하면 g의 3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5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fx하고 뭐가? gx는 역함수 관계니까 이 식은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5가 뭐로 바뀐다? 3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린 첫 번째 f3은 얼마다? 루트 3a 더하기 b는 5가 나온다는 얘기고
3a 더하기 b는 25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f의 5는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5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3이 되고요. 그래서 5a 더하기 b는 얼마가 될 거다? 9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걸 뭐 하면 이제 연립을 해서 풀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버릴게요. 2a는 마이너스 16이고 a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a가 마이너스 8이 되니까 b는 뭐가 될 거냐면 넘어가면 33이 되면서 b는 여기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겠죠. 넘어가면 얼마가 된다? 49라는 답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네요. 49라는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풀면 역함수는 항상 정의역이 치역되고 치역이 정의역되는 거, y는 x 대칭인 거, 1대 대응인 개념만 알면 우리가 문제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잘 생각하길 바랍니다. 자,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점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가 함수 y는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해서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P를 지나는 원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의 특징을 하나 알려줄게요.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왜 이런 걸 줄까? 라고 생각해보면 유리함수든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유리함수는 보통 선생님이 알려준 대칭점이라는 부분과 가깝거나 그 점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무리함수는 시작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떤 식일 거냐면 일단은 모양을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를 x 더하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고 3이 되겠죠. 그럼 목 적고 나머지 적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좌표평면에 하나 옮기면 뭐가 될 거냐면 정근선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정근선이 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이 양수니까 1, 3, 4분면을 그어야 되는데 여기 0을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고요. 요 밑에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지나갈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1이 어디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딱 여기 대칭점이네요. 그럼 여기를 원을 중심으로 하고 이 아래 지나가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지나갈 거냐면 자, 선생님 그래프를 요거를 조금 거리를 한번 맞춰 볼게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 거리만큼, 왜냐면 대칭이니까 요 정도 거리를 해서 여기서부터 일단 끄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원을 그려가면 이 안에 원은 이 거리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거리하고 대칭 관계에서 이 거리의 거리가 같아야 돼요. 그럼 원의 넓이가 P를 지나는 원의 넓이의 최소값을 가진다는 거는 중심이 여기면 이런 식의 원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최소적으로 지날 거면 어떤 식으로? 접하게. 이거 뭔가요? 이렇게 원을 다시 그려볼게요. 자, 원을 그리면 여기다가 조금 그리고 이렇게 한번 옮겨보면 이런 식으로죠, 여러분. 선생님 말이 이해됐나요? 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모양의 원이 형성이 되면 이 원의 넓이가 뭐가 될 거다? 최소값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거리랑 여기 거리랑 이쪽 거리랑 이쪽 거리가 같아야 되죠. 왜? 대칭이니까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뭘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이 점을 찾거나 이 점을 찾아서 반지름을 구해도 되고 우리는 항상 선생님 뭐라고 했었냐면 대칭점 혹은 대칭인 직선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칭인 직선은 선생님이 어디서부터 포인트를 줬냐면 기본형은 항상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고요. 요거를 지금 평행이동을 정근선에 의해서 보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시켰으니까 이 직선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죠. 그럼 양수는 양수 부분이니까 x 더하기 1이 직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 즉슨 요거라는 얘기네요. 이 직선은 어떤 모양이 될 거다?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얘기입니다. y는 x 더하기 1.
자, 그러면 우리는 점을 쉽게 찾을 수가 있네요. 어떻게? 여기 있는 이 점은, 여기 x 치고 있는 셈 이 점은 어떻게 찾을 거다? 끄집어 나와보면 이렇게 찾겠네요.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1이 같은 게 만나는 지점을 찾겠네요. 그럼 오른쪽 넘겨주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죠.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얼마입니까 여러분? 1은 0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아래 좌표로 치면 x는 얼마다? 근의 공식 써보면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빼기 3으로 이걸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 점의 하나는 어떻게 그려질 거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콤마 거기다 1을 더한 게 y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 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다? 반대니까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3 맞죠? 콤마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러분? 맞죠? 그래프가 딱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겠죠? 네,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옮기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다 하고 나서 쌤이 식을 정리하고 설명하고 나서 그림을 한 번 더 다시 그려줄 테니까 이 그림을 혹시 그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나중에 한 번 더 포스트잇을 가리면서 깔끔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뭐를 구하면 된다? 원의 넓이의 최소값이니까 우리는 아무거나 이 반지름을 구하든 지름을 구해서 뭐를 이용한다? 절반을 이용하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쌤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지름의 길이를 체크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에서 이거 빼면 얼마죠? 2 루트 3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에서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을 빼면 이것도 2 루트 3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루트 4, 3, 12, 12니까 24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2 루트 6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은 뭐가 될 거란 걸 알았다? 루트 6이 될 거란 걸 알았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넓이는 몇 파이다? 6파이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가질 때? 최소값을 가질 때. 이해됐나요 여러분? 자 그럼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지우고 조금 깔끔하게 그려보겠습니다. 그거를 필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영상에서도 필기를 무작정 받아 적지 말고 선생님이 설명이 끝나고 멈춰서 필기를 하는 게 선생님 항상 그런 말 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틀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항상 그런 말 했으니까 설명을 우선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 최대한 맞춰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있고 여기 점근선 여기도 한번 그립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이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조금 요거에서 이렇게 띄어서 가볼게요. 요쯤에서 그립시다. 이렇게. 자 그럼 원이 어떤 식으로 있었다? 아까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원을 조금 옮기면 이런 식의 조금 더 옮겨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네, 이렇게는 안 지워질까요? 볼까요?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만나는 점 부분이 여기가 여기 x, y 절편 y쪽 왼쪽에 돼 있고요. 이 부분이 만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 나온 값이 얼마였냐면 값을 적어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었고 이 점에 나온 값을 이용하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그렸는데 이 부분이 음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나게끔 다시 한번 그렸습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 수업 때도 강조했던 점대칭인 직선, 선대칭이 만들어준 직선이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는 활용이 잘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서술형 1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이어서 갑시다. 한 번 더. 자, x가 2에서부터 4까지고 요 그래프를 한번 보면 여러분 x 빼기 1이 분의 2x 빼기 1이고 앞에 부분은 ax 더하기고 뒤에는 bx 더하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요게 다른 참고서나 이런 데 보면 비슷한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a 빼기 b의 최대값, 교과서는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지만 어떤 책들은 a의 최대값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b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나 선생님이 방금 말한 거나 똑같은 말이죠. 왜? 최대라는 거는 내가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거를 뺐을 때 최대값이 나올 거니까요.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앞에가 기울기만 다른 모양이고 뒤에는 똑같죠. 그러면 분명히 그래프를 그려놓고 뭐를 움직일 거다? 직선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직선을 움직일 때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아마 앞에 영상에서도 한번 설계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y는 2x 더하기 b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이 b가 움직이니까 직선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위아래로. 맞죠? 그 다음 기울기 고정이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기울기가 있다면 이 점이 있다면 어떤 지나는 점, 즉 A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딱 찍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직선을 움직일 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요 문제에서는 앞에 방금 말했던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나는 점을 찾아놔도 우리가 복잡하면 막 이렇게 항등식 형태로 바꿔서 푸지만 여기서는 y절편이 둘 다 2라고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어디로? 0,2에서 딱 그림에서 이렇게 고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부터 그릴 거냐면 여러분 일단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알아야 뭐 양쪽에서 뭔가 움직이든가 하겠죠. 그래서 그 모양을 먼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뭐 바른 학생이 바른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맨날 직선이 삐뚤하게 그려지네요. 자, 뭐 컨트롤 누르면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렸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거. 저 모양 바꿔야 되겠죠? 자, 어떻게 되나요? 자, 2x-1을 x-1로 나누면 2, 2x-2 빼면 1. 따라서 2 더하기 x 빼기 1분의 1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래프는 어디서? 정근선 1이고요. 그 다음에 정근선 2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조금 더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부분은 1이고요. 이 부분은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양수니까 양수 부분 그릴 건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양수 부분을 그릴 건데 지금 이렇게 먼저 점선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x의 범위를 2부터 어디까지 줬으니까 4까지 줬으니까요. 그럼 x가 2면 이쯤이 있겠죠, 여러분. 요걸 점선으로 해야 되겠네요. x가 2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다 2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그럼 1, 4 빼기 1이니까 3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럼 4는 점점 좀 작아지니까 또 저 밑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식일 거다? 여기서 4는 여기쯤에 있다고 치면 4 넣으면 3분의 4 넣으면 8이니까 3분의 7 정도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그래프는 뭐만 그려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까지 점 이렇게만 그려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이 점은 2,3인 거고요. 이 점은 몇 콤마? 4,3분의 7인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디를 지난다고 했나요, 선생님? 아까 0,2에 고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0,2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그래프는 여기 0,2 자리에서 직선을 움직여 보면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맞나요? 그 다음에 다른 색깔도 한번 써볼까요?
이거 너무 아는 색깔인가? 이렇게 여기를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파란색 직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애는 여기가 어떤 그래프의 모양일 거다? bx 더하기 2 모양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양이 뭐일 거다? 여기 모양이 ax 더하기 2 모양일 겁니다. 그러면 ax 더하기 2는 이 그래프보다 작기 때문에 요 밑으로 내려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bx 더하기 2는 이 빨간색 그래프보다 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b에서는 최소값을 찾을 수 있을 거고 a에서는 뭐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최대값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밑으로 움직일 거니까.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2,3 대입하면 2b 더하기 2는 3이니까 2b는 1. 따라서 b는 얼마다? 2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서 대입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 4 대입하면 4a 더하기 2는 3분의 7이고요. 4a는 3분의 1. 따라서 a는 1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b가 위로 올라가도 된다 했죠. 그래서 기울기가 커져도 상관없다라는 게 나올 거고, 여기서는 a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따라서 a의 최대값은 12분의 1이고 b의 최소값은 얼마? 2분의 1이니까 우린 답은 마이너스 12분의 6이니까 5가 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참고서들 보면 선생님 방금 말했던 최대값 구하세요, 최소값 구하세요 하겠지만 교과서에서는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은 결국엔 a의 최대값 찾고요. b의 최대값을 찾아서 값을 구해내라는 겁니다. 똑같은 형태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1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유리함수네요.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죠. 자, 볼게요. 자, 유리함수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리함수를 다시 직선을 좀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자,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2,5를 찍으면 한 이쯤 되겠죠. 찍고 나서 이하가 양수고 음수죠. 그럼 양수 음수니까 어디로 그려질 거다? 우리는 이 그래프가 아래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나요? 이 자리가 2고요. 이 자리가 5입니다.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기울기가 변하는데 뒤에가 간단한 식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 y절편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0, 마이너스 1을 항상 이 안을 지난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기울기를 옮겨봅니다. 그럼 이 기울기는 어떤 식으로 옮겨질 거냐면 뭐 하지 마라? 만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검은색 그래프는 여러분 가다가 꺾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점점 작아질 거기 때문에 빨간색 그래프가 어떻게 옆으로만 이렇게 기울기가 누워도 한번 볼까요? 기울기가 옆으로 이렇게 쭉 누워도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은 접힌 부분이 없고요. 어디를 꼬도 요 밑에서 점점점 요 밑에 부분에서 하나씩은 꼭 만나게 되어 있죠. 그럼 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지우고 어디를 체크하면 된다 항상? 시작점이 항상 포인트입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그래서 요렇게 한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져 버리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 기울기가 세워져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어디를 마지막으로? 이 점을 지나는 걸 마지막으로 나머지 기울기를 체크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2m-1은 5가 됩니다. 왜? 이 점이 2,5니까요. 그러면 2m은 6이 되겠죠? 그럼 m은 얼마입니까?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 자리니까 기울기가 3보다 크면 이 직선은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다? 이런 식으로 여기를 벗어나면서 이렇게 그려 나갈 겁니다. 지금. 그럼 절대 안 만나겠죠, 여러분. 음수가 되면 바뀔 거니까 기울기가 점점 커지면 무한되면 세로로 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음수가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안은 점점 커질 거니까 답은 단순히 어떤 것만 나온다? 몇 이상이면 된다 임은 3 이상이면 된다라는 거 답이 쉽게 이렇게 정해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m은 등호 들어가면 안 되죠. 미안합니다. m은 3을 때는 만나니까 m은 3보다 커야 되니까 자연수 최소값은 자연수의 최소값? 말이 이상하네요. 자연수 m의 최소값 맞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연수 m의
최소값은 자 m의 최소값은 뭐가 될 거다? 4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겠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심화 문제 3개가 거의 모든 게 풀이가 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였다라는 거 아마 이해됐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고 개념 설명할 때도 반드시 강조했었던 뭐를 활용해서 무리함수든 유리함수든 그래프를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선생님 따로 유형별로 문제 풀어주는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잘 챙겨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중단원 마무리 여기까지 마무리해서 풀이 올리고요. 대단원까지 올려서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때 지장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40분짜리네요. 어쨌든 하다 보니까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들 차분히 하나하나씩 꼭 선생님 설명 잘 챙겨가면서 풀이를 적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건 언제든지 질문하면 선생님은 웰컴 할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여러분들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